자, 그럼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는 2010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현재 15개 이상 법인 내에 나가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오늘 강사님은요, 미국에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전 세계를 다니시며 글로벌로 많은 사업 비즈니스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정말 진정한 성공자로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호명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손 열심히 흔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셔서 현재는 한국에서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장정관 샤론드 마스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경환입니다. 제 전화기에 070 전화가 많이 와서 중간중간에 좀 꺼지는 문제가 있어서 와이프랑 좀 바꿨는데 그게 소리가 안 들려서 지금 다시 바꿨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좀 중간에 끊긴다거나 하면 다른 데서 전화가 온다는 걸로 생각하시고 제가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남자 샤론 로즈 마스터 장정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 사업은 애텀이라는 회사의 마케팅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것을 선택하든 안 하든 모든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창출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죠. 사장님들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까지 완전히 바꿔주는 기회가 애터미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요? 10년 전에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만 살았던 저에게 애터미가 큰 기회가 되었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만들어준 애터미로 행복하다면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만이라도 그러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오늘 저의 사명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는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으로 이 1시간 정도의 시간 마음을 열고 같이 애터미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쉐어, 자료 쉐어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빼빼로데이입니다. 여러분들 빼빼로 다 받으셨나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오늘 날이죠. 11월 11일.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광군제라는 날입니다. 2019년 광군제의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 거래액이 2684억 위안.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34조에서 35조 정도 되는 그러한 큰 돈입니다. 작년 2018년 동기 대비 26%가 증가를 했고요. 20만 개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제품, 미국 제품, 한국, 호주, 그 다음에 독일 제품 순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국이 3위를 달성을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이 코스메틱 제품, 화장품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0만 개 이상의 신제품이 거기에 론칭이 되었고요. 배송 주문 처리가 13억 건. 그날 하루 중국에서 토럴 일어난 배송 주문이 28억 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2009년도에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자회사인 타오바오몰을 통해서 독신자들을 위해서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이 광군제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광군제를 통해서 하루에 일어나는 그런 매출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매출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요. 이 모든 매출이 바로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서 거의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8억 건이라는 그러한
배송이 일주일 만에 전부 다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통해서 배달은 됐지만은 그 전까지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세대가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핸드폰 안에 정말 많은 세상들이 들어가 있죠. 쇼핑, 통화, 그다음에 SNS, 정말 많은 것들이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 세상에부터 어 5G 세상이 오면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언택트 세상이 올 거다. 이제는 혼자서 집에서 근무하는 세상이 올 거고 혼자서 집에서 쇼핑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거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세상이 오면서 그게 더 빨리 당겨지게 된 거죠. 집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셨겠지만은 내가 집에서 이 애터미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집에서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 통계를 한국 통계를 보면요.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옅은 파란색과 짙은 파란색이 있는데요. 한 달에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 매출이 10조 이상을 거의 매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 60% 이상의 매출이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 세월이 지나면서 더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겠죠. 음, 2020년 키워드가 혈로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혈로는 뭐냐면 나홀로, 그다음에 욜로가 합성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혈로. 나홀로 집에서 내 스스로 쇼핑을 하고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중에 집에서 혼자서 어떤 그 쇼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건강과 면역용품 이러한 것들의 매출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용량 제품, 그다음에 집콕 제품, 온라인 쇼핑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건강 의료용품이 148%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건강식품, 보양식 이러한 순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애터미 제품 중에서도요. 이러한 제품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세계 직접 판매 시장 규모를 보면요. 232조 원의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매출입니다. 엄청난 매출이죠. 그중에서도 1위가 중국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2위가 미국, 그다음에 3위가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위 독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미국 직접 판매 전문 매거진 다이렉트 셀링 뉴스에서 글로벌 탑 100를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11위가 애터미로 당당히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만 해도 20위였죠. 20위. 그런데 2019년에 11위에 애터미가 마크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왜 애터미여야 되냐는 거죠.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회사 선택의 기준입니다. 경영자의 마인드, 그다음에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냐, 그리고 쉽고 균형 있는 변하지 않는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경영자의 마인드는 10년 이상 변하지 않는 제품 가격과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좋고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의 제품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자발적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쉽고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발적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위 애터미에서 상위 5개의 매출 품목이 있는데요. 1위는 바로 해모임입니다. 6년 연속 업계 최고 인기 제품이죠. 그 다음에 2위로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3위 유산균, 4위 프로폴리스 치아, 그 다음에 5위로는 칫솔을 들 수 있습니다. 1초 칫솔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중국이 오픈하면서 1초 칫솔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서는 0.5초 칫솔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나게 팔리는 그런 제품 5위로 마크되어 있습니다. 애터미 회사의 정체성은 소비 큐레이터인데요. 믿고 쓰는 애터미, 소비 큐레이터로 거듭난다. 소비를 하면서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애터미에서 출시되는 제품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것은 그냥 100% 내가 소비 만족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20개 반품률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 중에 독보적으로 0.12%의 반품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0.19%에서 0.12%의 반품률이 중에 반품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반품률은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고 잘못 주문을 했을 때 취소하는 그런 것과 강사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강사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품질을 가지고 대중명품 우리 회장님께서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터미 업계 최초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CCM 인증을 받았습니다. CCM 인증 제도란 무엇이냐면요. 기업의 경영이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제일 앞에 상품 구입 전 CCM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CCM 인증 마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 포함해서 182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애터미가 그 안에 당당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국내외 해외 이러한 1,0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중국만 한다면 300명 이상, 400명 이상의 회원들이 벌써 글로벌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애터미의 사업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려면요. 뭐 별거 없습니다. 소비자로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싸고 좋고 정말 만족도가 높다면 마트 체인지를 애터미로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애용자로서 변화가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애터미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을 통해서 후원 수당을 여러분들이 맞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내 밑으로 가입시키고 또 이 제품이 좋아서 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 파트너로 내 밑으로 가입시키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을 굳이 비교를 한다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삼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을수록 홍삼의 효과가 굉장히 우리 몸속에서 좋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우리 애터미 홍삼단의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높죠. 그리고 가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사 제품과 싼 그러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메가3 세 달치가 세 달을 먹을 수 있는 그 오메가3가 19,200원. 다른 제품 EPA, DH를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애터미 제품이 높다는 거죠. 함량이. 자, 그런데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낮은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제품들 밀크시스도 있고요. 엽산,
그다음에 고등어 이렇게 모든 제품들. 그런데 애터미에서 나온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가격과 제품 어떤 퀄리티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높다면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해서 다른 마트를 통해서 이러한 제품들을 구매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애터미로 마트 체인지를 하실 건가요? 특히 고등어 같은 경우 바다마을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요. 애터미에 납품하는 이 바다마을 고등어 정말 맛있죠. 여러분들 다 드셔보셨죠? 그런데 2kg에 27,000원. 같은 바다마을에서 나온 제품인데도 할인마트나 다른 마트에서 판매를 하는데도 굉장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등어, 애터미 고등어 많이 사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나카드가 애터미와 제휴가 됐습니다. 야, 다단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크레딧 카드가 같이 제휴를 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놀래더라고요. 저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놀랄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정말 애터미의 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의 특징을 마케팅의 특징 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진입비, 유지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그다음에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진입비, 유지비. 제가 예전에 네트워크를 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회사를 가입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가입비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1,000원의 그런 가입비도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한누적 무한단계. 단계를 떠나서 내가 계속해서 그 누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회사는 단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몇 퍼센트, 2단계 몇 퍼센트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단계 필요 없이 무한 단계로 모든 포인트를 내가 누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올라오는 포인트까지 내가 다 누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좋은 게요. 상한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 1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작은 부자가 되는 것을 회장님이 원하신 거죠. 보상 플랜 중에는요, 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좋은 제품들을 내가 쓰다 보니까 소개가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좋고 쓰다 보니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두 줄로 라인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에 일어나는 포인트들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30만 포인트, 하루에 일어나는 포인트가 70만 포인트, 하루에 일어나는 포인트가 150만, 240만, 600만, 2천만, 5천만까지 우리가 하루에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감된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수당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세한 것들은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마케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회사랑 비교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1일 마감이라는 겁니다. 다른 회사는 한 달 마감으로 되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는 1일 정산을 통해서 주급으로 수당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직급 수당인데요. 한 달을 두 번으로 나눕니다. 1일부터 15일, 그다음에 16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우리는 그 기준을 통해서 왼쪽에서 올라오는 포인트 250만 포인트, 오른쪽에서 250만 포인트의 매출이 이루어졌을 때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라는 직급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이러한 판매사라는 직급이 보름 동안에 또 왼쪽에 2명, 오른쪽에 2명이 달성이 되면 저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직급이라는 직급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2명, 오른쪽에 2명의 다이아몬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저는 샤론너즈 마스터. 계속해서 2명의 사업자가 내 밑에서 직급을 달성했을 때 나는 계속해서
직급을 달성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는 점수로 갑니다. 250만 포인트. 그것은 나 혼자서 다 할 수가 있죠. 혼자서 얼마든지 팔 수가 있죠.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점수로 가는 거죠. 하지만 다이아몬드 이상부터는 사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오래전부터 정말 사람으로 간다. 사람으로 간다. 그런데 맞아, 사람으로 가. 그게 뭐라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그 사람으로 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세일즈 마스터, 판매를 통해서 혼자서 할 수 있지만은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에 20%의 배당이 주어지는데 그중에 세일즈 마스터의 10%, 그다음에 나머지 직급의 10%의 가 주어집니다. 왜 세일즈 마스터의 10%의 퍼센테이지가 주어지냐면 처음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많은 수당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착하기 쉽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회장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어, 직급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세일즈 마스터부터 그다음에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은요. 직계가족, 여행권, 그다음에 현금, 보너스 이러한 것들이 참 여러분들 보기에도 금액만 봐도 좋죠.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갔을 때 10억 원, 지게차로 띄워주는, 직접 운전하면서 띄워주시는 회장님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정한 분들만 임페리얼 마스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임페리얼 마스터에 가서 10억 원을 받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가슴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지역 부업가 세미나 이렇게 회사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온라인에서 계속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오프라인에서도 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 온라인이 참 좋죠. 그죠? 어디 가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세미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또 언젠가는 또 오프라인에서 볼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터미는 계속해서 진화 중에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정식으로 네트워크에 등록이 되었고 그다음에 2020년 현재까지 자사 제품 위주로 판매 조직을 활성화시켰죠. 그다음에 2014년에는 나도 쓰고 너도 쓰고 그다음에 소비 지출을 공유하는 그러한 회사, 그다음에 유통의 허브로 GSGS 전략이 2017년부터 나왔고요. 그다음에 2020년 플랫폼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연결하고 공유하는 그러면 글로벌 원 마케팅. 정말 이 애터미는 계속해서 진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XR, Extended Reality, 확장 현실이라는 거죠. 회장님이 정말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정말 어색한 연기겠지만은 정말 어색하지 않는 연기를 통해서 사업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헌신하시는 회장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VR, AR, MR을 모두 아우르는 신개념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회원 각 개인에게 XR 쇼핑몰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곳에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내 사진과 내 영상을 통해서 내 웹사이트를 하나 따로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제품, 그다음에 내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제품 100가지 정도의 제품들을 내가 직접 진열,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지인에게 나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전달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구매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면
그냥 굳이 또 애텀이 이런 데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품 구매를 또 할 수 구매를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이 회장님의 머릿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게 또 이루어지고 그게 또 엄청난 여러분들의 매출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성공 신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가슴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강현실, 요즘에는 애터미뿐만이 아니고 요즘 세상에 계속해서 이 증강현실 AR 시대가 온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회장님이 발빠르게 또 움직이셨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전화기 한 대로 어떤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제품, 예를 들어서 방금 화면에 나와 있는 옷 이런 것들을 딱 비췄을 때 바로 이 옷만 보는 게 아니고 입은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신발이 나왔어요. 빨간색. 이러한 제품을 내 발에다가 어, 핸드폰을 댔을 때 내가 이 신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는 신발을 신은 모습. 그래서 굳이 매장에 나가서 신어보지 않아도 이 제품이 나한테 맞구나, 맞지 않구나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라는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신개념의 기술이죠. 이러한 기술이 우리 애터미에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어메이징하죠. 자,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애터미가 플랫폼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내가 플랫폼이 또 될 수가 있고 허브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그림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 애터미로 몰려오고 그다음에 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애터미에 왜 애터미여야 되냐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슴 깊이 뭐 느끼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알아보시고 이 애터미가 과연 어떠한 회사인가, 회장님이 과연 어떠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에 몰려오고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그다음에 크라운 클럽, 그다음에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시면서 정말 성공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모습을 비추는지 우리도 그곳에 분명히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애터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멋있는 사람, 저 아닙니다. 저는 저도 잘생겼죠? 감사합니다. 어, 갑자기 비웃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모르시죠? 하나를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젊은 시대죠. 여러분들은 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늙은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모습을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이태리 사람들은 참 잘생겼습니다. 예, 굉장히 잘생겨 노래도 잘하고 이미 타계를 했지만 저도 젊을 때 노래를 하는 것을 상당히 꿈을 꿔왔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시작했고요. 그 노래가 일반 노래가 아니고 트로트도 아니고 가요도 아닌 성악 공부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괜찮죠? 음. 노래 목소리도 좋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노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어, 이곳에 400명 이상 모이면 제가 한번 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악하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널리 알려진 성악인이 좀 되고 싶다라는 성악인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 때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 제가 25살 때 모습입니다. 굉장히 젊었죠. 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태리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가 20대 후반인데요. 이때가 레슨 끝나고 이탈리아 이게 좀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러한 3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 유학을 가서 느낀 게 무엇이었냐면 이태리 사람들의 그 발음 자체가 말 발음 자체가 이 비강을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악이 이태리에서 발전한 이유가 뭐냐면 그 언어 자체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소리나 그냥 일반 성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클리어하고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 정도로 발음 자체가 언어 자체가 발음과 연결이 돼서 또 노래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악이 이태리에서 굉장히 발전했는데요. 저도 이태리 가서 느낀 게 옆집 사람들의 그 소리가 뭐 기차 화통 삶아 먹은 그런 목소리가 난다는 거죠. 귀가 죽습니다. 성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악을 하지 않은 이태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배우려고 했는데 타고난 소리와 열심히 한 소리와 타고난 소리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타고난 사람한테는 잘 당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정도의 공부를 마치고 다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꿈꿨던 또 하나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휘자였습니다. 합창지 공부를 많이 학교 다닐 때부터 합창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의 합창지를 하는 웨스트민스턴 코랄이라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미국행을 결정을 합니다. 그때 가 1999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죠. 그리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무엇이었냐면 여러 음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죠. 그 음악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미 저보다도 먼저 미국에 도착하셨고 미국에서 먼저 사셨던 분들이었어요. 5년 아니면 10년, 15년 먼저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그분들은 벌써 학위를 2-3개, 많게는 5개씩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분들의 모습은 음악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으로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은 third job, 그러니까는 first job이 아니고 그냥 파트 잡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고 메인 잡은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나도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5년 후에 7년, 8년 후에 나의 모습이 음악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그것은 똑같이 third job. 그다음에 나의 잡은 다른 잡이겠구나라는 결론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공부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아 공부가 아니고 살아야 되겠다.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공부는 내려놓고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잡이 있다면 직업이 있다면 거기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이 직업 생활을 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그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분의 현재 모습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정말 어메이징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계속 그 잡을 따라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분 먼저 가신 분들처럼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보다도 먼저 했던 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현명한 판단을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애터미를 어 생각하는 것도 애터미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죠. 먼저 했던 10년 전에 먼저 했던 분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보는 그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하죠? 맞죠? 굉장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다음에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우리도 애터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의 현재를 깊이 한번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결정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작은 서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서점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는데 여기서도 저는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너가 있었겠죠, 분명히. 그 오너는요, 제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분은 이 서점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년 끝나기 전에 이분이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 이 서점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없을 때 저녁에 와서 주문하는 그런 일만 하고 가십니다. 일주일에 1~2번 이분을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요, 제가 열심히 일해준 대가로 가족들과 휴가철에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그런 생활들을, 넉넉한 생활들을, 여가 생활들을 즐기십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분의 꿈은 더 커집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이 오너, 이 보스의 꿈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결국에는 저는 일주일에 한국 돈으로 50만 원의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50만 원의 돈을 받은 대가는 이 오너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일을 제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50만 원의 돈으로 내 가족이 허덕거리며 살고 있고요.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생활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생활이신지. 이 오너는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서점이라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는 노동 수입을 받았고, 이 오너는 고정적인 그러한 연금선 소득을 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작은 서점 안에서도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2년을 열심히 일하다가 제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시스템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돈이 있습니까? 50만 원 일주일에 50만 원 받으면서 저축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4명이 살기에도 빠듯한데. 미국에는 정설이 하나 있는데요. 공항에 나를 데리러 나온 사람의 직업을 쫓아간다는 그런 정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를 데리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삿짐 센터 주인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잠깐의 공부를 하면서 토요일 날 아르바이트로 제가 나가서 일했던 게 이삿짐 센터였습니다. 그게, 그 정설이 저한테 또 맞아버렸습니다. 서점을 나와서 제가 한 일이 이삿짐 센터였습니다. 저한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지만은 점점 수입이 늘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입까지 이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벌어들이게 됐죠. 우리 4식구 살기에 그냥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34살 때 이 이삿짐 센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매출,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은 미국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굉장한 수입이었죠. 그런 수입을 벌면서 정말 열심히 이삿짐 센터를 했습니다. 제 나이가 30대였지만은 제 몸 나이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제 몸 나이는 60대, 70대로 변해 갔습니다.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궈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몸 상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손이
정말 많이 쓰다 보니까 박스를 쥐었다 폈다 옮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평생 써야 될 그런 관절이 이미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까지 왔고요. 손이 좀 삐뚤어지는, 그 다음에 손톱이 굉장히 잘못 이렇게 이상하게 나는 그런 현상까지 보게 됐죠. 30대인데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나라는 그런 어떠한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 30대지 중반이지만은 40이면 나는 이삿짐에서 은퇴를 할 거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트럭 5대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있는, 그 다음에 저는 매니지먼트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굴리는 사업자로 은퇴를 할 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정도 된다면 매출은 상당히 많아질 수 있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미 저는 은퇴를 계획하고 있었고 40대면 충분히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러한 어떤 계획과 여러 가지 어떤 비전과는 다르게 세상은 저를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2008년 미국발 리먼 브러더스 세컨 모게지 사태가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실 테죠. 그게 세계적으로 퍼졌죠. 직격탄이 뭐였냐면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그렇다면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았다면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이사짐센터 맞죠? 연결이 되죠. 이삿짐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제 수입도 조금 그러면 제 수입이 줄어들면서 어떤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가 오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분명히 시스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 이삿짐을 하기에는 계속해서 평생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일이고 계속해서 뭐 어떤 불안한 세상에 내가 이 이삿짐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그래서 또 한 번의 결정을 하는데요. 그게 계기가 된 게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어떤 사장님, 그때 나이로 70살 넘은 사장님이 우연찮게 박스를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이삿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 30년 후의 모습, 저 모습이겠구나. 계속해서 박스를 나르고 있는 저 모습을 그분한테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전화 한 통화가 오죠.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화가 오는데 한번 만나자입니다. 그 친구는 다단계를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단계를 했죠. A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A사, 그 다음에 다른 다단계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했던 다단계가 통신 다단계,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다단계였습니다. 통신 다단계.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그 친구를 굉장히 피해 다녔습니다. 1년간을 피해 다녔고 같은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도 보이면 저기서 오는 걸 보면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전화도 씹어버리고 우연찮게 전화를 받게 되면 그냥 안부 인사만 하고 듣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근데 어느 땐가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상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관아,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산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너를 정말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그렇게 너한테 이런 존재였니? 하면서 어떤 감정에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친구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제가 거기서 꼼짝마 되더라고요. 손 들어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가입해줄게. 네, 해줄게 해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죠. 가입함과 동시에 한국 돈으로 55만 원 정도 가입비가 있어요. 55만 원 정도의 가입비가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요, 500불 넘으면
네트워크에서는 불법입니다. 가입비 받으면 안 돼요. 499불, 정확히 499불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 그 돈 내고 애터미 하라면 하시겠어요? 못하죠. 단돈 10,000원만 내라고 해도 살짝 그런데 499불, 한국 돈으로 55만 원 내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진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 네, 499불 냈지 뭐 하면서 내고 가입을 했습니다. 자, 내고 가입한과 동시에 제 손에는 전화기 2대, 제 와이프 손에도 전화기 2대. 왜냐? 통신 다단계. 통신과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그리고 포인트를 위해서, 포인트를 해야 되니까, 포인트를 위해서 전화기를 해야 돼요. 그게 합리적으로, 돈 버니까 전화기 한 대는 할 거야 하면서 와이프를 설득시켰어요. 와이프 손에도 전화기 2대, 저한테도 전화기 2대.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쌓이게 된 거죠. 그리고 엑스트라 머니가 또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사업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우와, 이 네트워크라는 게 이런 거였어. 네트워크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된 거죠. 왜 이 사업을 이제 나한테 전달을 해줬니? 하고 내 친구를 타박을 합니다. 제 친구를 1년 동안 제가 피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야, 정말 놀라웠죠. 야, 네트워크 이런 거였어? 굉장히 좋은 거네. 제가 왜 담을 쌓았냐면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저한테 접근했던 사람이 아메이, 그다음에 유사나, 그다음에 유니시리, 그다음에 멜라루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CN까지, 통신사단계까지. 그런데 통신사단계 ACN 접하기 전까지 이 네 가지가 저희 가정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오로십, 오토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주문하지 않아도 박스가 날라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혹시 그거 당해보셨나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 다음에 내 은행에서 내가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미국에서는 심각합니다. 내 은행에 돈이 없으면 바운스라는 게 납니다. 그 다음에 벌금이 물려요.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그런데 그게 작은 어마운트가 빠져나가면서 큰 돈이 마구 빠져나가요. 제 와이프랑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3번이나 날라와요. 매번 3번 날라와요. 아메이에서도 그랬고, 유사나 유스킨에서 그랬고, 멜라루카에서 그랬고, 그냥 날라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부부싸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달해 준 분들과 관계가 서막해졌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완전히 담을 쳐버렸죠. ACN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 버는 구조가 굉장히 다른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오픈을 했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그 ACN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직급에 도달을 했습니다. 돈이 전혀 되지 않은 내 돈으로 투자한 직급이었죠. 내 스폰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시작이야. 이젠 너도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리고 나도 이만큼 돈을 벌었다 하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죠. 그 세월이 한 8개월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게 좋았던 게 아니고 거기에 그 한국 리더가 하나 있었는데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름이 데니베라는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달에 버는 돈이 3억에서 4억 정도였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파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파이가 그 사람이 3억에서 4억 정도 가지고 간다면 그 파이는 줄어들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줄어드는 그러한 것이겠죠. 여러분 다 아시죠? 놀라지 마십시오. 그 많은 돈이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울리고 웃기기도 하면서 강의를 잘 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9살이었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이 영어로 정말 멋있는 강의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떤 비전을 품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근데 어느 날 또 내 친구로 똑같은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만나재입니다. 왜? 그랬더니 그냥 만나재요. 그래서 만났는데 저녁 10시에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저한테 전해준 게 바로 이 이브닝 케어 4세트 애터미 4종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그랬더니 한번 들어봐. 그래서 또 다단계니?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 딱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딱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 이 제품이 싸고 정말 좋아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돈 줄 필요가 없어. 네가 써보고 마음에 들면 돈으로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제품으로 줘. 일주일 써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돈도 벌 수 있다. 정말 많은 돈을 이 애터미를 통해서 벌 수 있다. 이 딱 세 가지의 중심적인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30분 동안 나눴던 얘기입니다. 여러 얘기, 저한테 사업 설명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제품 설명을 했다거나, 애터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뭔가를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던져주고 이 친구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간단하죠. 세 가지 모두가. 저도 부담 없이 이 제품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왜냐? 당장 돈 줄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고. 근데 가격은 제가 판단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싼지 안 싼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돈을 번다는 그 얘기는 제 귓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계속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걱정. 뭐죠? 이 제품을 들고 가면 와이프한테 굉장히 혼날 거다라는 생각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돈 지불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그래 가지고 가자 하고 집으로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 제품을 와이프한테 던져줬죠. 그렇지만 와이프는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 근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일주일 후에 이 제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친구인데 친한 친구인데 뜯어보지 않고 이 제품을 돌려준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거죠. 친구한테. 뜯어야 돼요. 무조건 뜯어서 뭔가 써야 됐다는 표시는 나야 되겠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뭐니? 이게 뭐니? 하면서. 그랬더니 오빠가 써야 될 것은 이 폼클린저. 다른 것은 뭐 딥클린저, 뭐 필링젤, 그렇죠? 필러프 마스크. 근데 이 필링젤은 비누니까 이거 한번 써도 되겠네 하고 그래서 제가 뜯었죠. 그래서 아침에 이 폼 클린저를 썼는데 와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몰라요. 남자들은 몰라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쓰고 갔죠. 저녁에 왔더니 와이프가 어, 혹시 기초 세트를 하나 구할 수 있을까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기초 세트가 뭔지도 모르죠.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제 스킨, 뭐 토너, 뭐 이렇게 로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갖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와이프가 써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희 와이프가 잠을 안 잡니다. 3박 4일 동안 침대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애터미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섭렵하기를 시작합니다. 혼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저는 불 켜놓으면 잠을 못 자는데 잠 좀 자야 되는데 불 켜놓고 그 애터미를 듣고 있는데요. 뭐 그때 이도구 임페리얼 그다음에 그 동영상도 많지 않았어요. 회장님 동영상 그다음에 이도구 임페리얼 동영상. 근데 회장님 동영상 듣는데 우연찮게 어, 잠결에 듣다가 제가 와 회장님의 그 동영상 중 강의 중에 생리대도 써봤다. 이런 강의가 또 나오거든요. 자기는 남자가 이게 뭐 허브데이를 써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기가 막힌 거죠. 잠도 자야 되는데 남자가. 근데 회장님 얼굴 보세요. 이마 번지르 하시죠. 입술 얇죠. 목소리 어 뭐죠? 그
헬륨가스 마신 목소리잖아요. 목소리죠. 가늘죠. 저처럼 이렇게 두꺼운 목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딱 얼굴을 봤더니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그때 느낌이 그랬어요. 기생오랍이었어요. 정말. 아, 그런데 허브데이가 있었다. 와,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가서 들어라. 나 정말 싫다. 근데 와이프는 계속해서 그 동영상을 듣고,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인데 심각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단 미국에 아직 안 왔다. 애텀이라는 회사가 아직 안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섭렵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제품이 너무 좋다. 제품이 너무 좋고 돈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스폰서가 얘기했던 그대로 제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박 4일 동안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 와이프가 강국장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와이프가 심각하게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 다음 주였는지 그 다음 주였는지 또 심각하게 저를 부릅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가 센터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럽니다. 센터?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애터미에서는 이 센터의 개념이 있어. 그래서 이 센터에서 사업 설명도 하고 제품도 이렇게 소개하고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해봐라. 그리고 바로 부동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집을 렌트할 수 있는 그 렌트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것까지 다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재요. 저희 와이프는 생각하면 바로 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이죠. 굉장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계약까지 마칩니다. 그게 바로 뉴저지에서 1호 센터가 출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때 애터미를 전달해준 김본숙 지금 총장님이시죠. 김본숙 총장님은 그때 판매사였습니다. 판매사였는데 김본숙 총장님이 그때 왜 센터를 하려고 그래? 센터 하지 마. 그거 신경 쓰이고 돈도 들고 아주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야.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우리 김본숙 총장님이 그때 사업을 잘 모르셨죠. 그런데 우리 방국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센터장은 하지는 못했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상황을 통해서 스폰서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심재강 지금 총장이죠. 우리 심재강 스폰서인 심재강 총장이 그때 이제 첫 번째 센터장을 그때 맡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생각을 심각하게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1에서부터 100까지 다 알려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뭔가를 알려주려고 수많은 얘기를 나누십니까? 자, 제 스폰서가 얘기 나눴던 거 딱 3가지였죠. 간단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제품을 통해서 제 와이프 방국장이 감동을 받았죠. 제품 괜찮네? 그죠? 그리고 그 제품이 좋다 보니까는 스스로 인터넷을 들어가서 알아봤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센터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애터미 핵심이에요. 딴 거 없어요. 내가 제품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이 액션을 하는 거예요. 1회부터 10까지 알려준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좋다 보니까 와 이거 괜찮네? 하고 스스로 알아버리는 거죠. 스스로. 그죠? 얼마나 단순한가요? 굉장히 단순하죠.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같이 부부 사업자로 이제 뛰게 됩니다. 저는 확신은 없었지만 와이프인 방국장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 저는 이삿짐 센터를 하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애터미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삿짐을 날려주고 마지막에 선물로 치약을 줍니다. 치약을 주면서 내 친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이 치약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저한테 주문하세요 라고 전달해 주고 옵니다. 제 와이프가 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쪽팔리는데 좀 창피했어요. 다단계. 그만큼 저한테 이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치약을
전달합니다. 친구가 한다는 걸로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치약이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치약 좀 주문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조금씩 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 제품이 괜찮구나.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도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기억으로는 애터미를 접하고 정식으로 애터미를 하고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저희가 세일즈 마스터에 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폰서의 도움이 컸죠. 그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한 결과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를 갔을 때 그 과정은 또 어메이징합니다. 저희한테도. 아무튼 그러한 과정이 저희들한테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하죠. 사업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실적이 우리 스폰서를 통해서 굉장히 커지고, 저도 친구를 통해서 대실적을 만들어내고 또 소실적도 커지면서 2년 되기 전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2년 정도 됐을 때 오토 세일즈 마스터라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았죠. 그 미국이라는 곳에서 어 막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간절히 바라진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잘 못했고.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였냐면, 계속해서 이삿짐 센터를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젠가 방 국장이랑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삿짐 센터가 계속 경기가 좋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애터미로 전업을 하면 어떨까? 애터미가 그만큼 저희들한테 이제 비중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제 와이프는 어 답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한 5초 정도. 그게 답인 그게 답일 수 있게 대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이삿짐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정리한 게 2012년 4월 말일부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2012년 4월 말일 날 저희가 크게 큰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저랑 같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오빠가 이삿짐을 내려놓으니까 오토가 돼 버리네." 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웠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본격적으로 애터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업으로 뛰어들면서 굉장히 책임감이 커졌죠. 차에다가 이 애터미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음 명단 작성을 할 생각도 못 했고, '나는 콜드 마켓을 뛰겠다.' 하고 콜드 마켓을 그때부터 뛰게 됩니다. 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일들, 그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는 이삿짐과는 다르게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 일.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애터미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 그다음에 콜드 마켓을 띄어야 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들. 그다음에 말을 어떻게 처음부터 그 사람들과 대화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콜드 마켓을 거의 5년 정도를 뛰면서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타고 물건을 싣고 차를 타고 미국에는 네일샵이 있습니다. 손톱 관리하는 그런 손톱 발톱 관리하는 그런 네일샵이 있는데 그 네일샵에 80% 이상이 한국인들입니다. 오너가. 그래서 제가 겨냥한 것은 네일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일샵에 앞에 차를 몰고 갑니다. 그 앞에 주차를 해놓고 안에 상황을 봅니다. 사람들이 있죠. 손님들이 있죠.
손님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 애터미를 전달한다는 게 그 방해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손님들이 빠지기를. 10분, 20분, 40분 정도? 그 정도 기다리다 보면 손님들이 어느 정도 빠지죠? 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한테는 또 하나의 걱정이 생깁니다. 저 안에서 내 차를 분명히 봤을 거란 말입니다. 내 차를 봤는데 저게 왜 우리 가게에 30분 넘게 있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스스로. 그리고 나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 저 친구가 저 뭐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선전하려고 저기까지,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아주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갑니다. 그리고, 아, 그러면 나는 창피하겠지? 그러면서 거기 가게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 문을 열고 차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고 제 기억으로 12군데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12군데를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차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하루를 그렇게 공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차 안에서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죠. 왜냐?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못났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저한테는 너무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드는 거죠. 집 앞에서 눈물을 닦고 저의 이런 모습이 가족한테 비치면 가족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게 위해서 눈물을 닦고 표정을 밝게 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나 열심히 했다. 누구를 만났는데 거짓말도 쳐가면서 그러한 세월들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제 스스로 개선을 해갑니다. 문고리를 잡는 연습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으면 무조건 들어가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두 가지는 해야 됩니다. 도망치면 더 쪽팔리겠죠. 그렇지만 문을 잡는 순간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그러한 시선을 안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명함 하나를 놓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함 하나 놓고 갈게요 하고 나오는 시간 단 10초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단순했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 애터미에서 왔습니다. 명함 하나 놓고 갈게요. 치약 하나 놓고 갈게요.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올게요. 펌클린즈 하나 놓고 갈게요. 애터미에서 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올게요.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일주일 후에 그곳에 가기는 이제 너무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놓고 온 제품 때문이죠. 그 제품을 제가 가지러 가야 되는 거죠. 그 제품을 놓고 온 순간 저한테는 이제 책임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부담감이 없어져 버렸죠. 토스를 해버린 거죠. 그 사람들한테 부담감을. 왜냐? 이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심재강 총장이 저한테 했던 것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 들어가는 게 너무 쉬워지죠. 문 열고 들어갑니다. 써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애터미에서 왔는데 써보셨어요? 예. 그리고 거의 90%가 돈을 줍니다.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이 어떤 제품이에요? 이게요.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느낌 아시죠? 모두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경험 속에서 하나하나 저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죠. 그리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기초 6종 화장품, 그 다음에 해모임까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되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세일즈가 이렇게 재밌나. 그리고 자신 있어지고요. 이제 사람 만나러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처음에 저의 스폰서가 저한테 했던 그런 방식이 저한테는 굉장히 적중을 했습니다. 저도 그 방식대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부담되지 않는, 최대한으로 부담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지 않고 제품 먼저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은 반응들이 오는 그러한 현상들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애터미 전달을 정말 많이 했고요. 뉴저지에 네일샵은 거의 대부분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한 90% 정도는 제 어카운트로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콜드 컨택을 해서 만들어진 내 고객은요, 내 고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곳에 애터미를 들고 가도 또 그 사람들은 사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요, 제가 나름대로 생긴 게 괜찮았죠. 10년 전에 제 생긴 모습은 더 젊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쭉하니 차려입고 가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이스하고 그다음에 프렌들리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다시 찾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애터미를 들고 가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꼭 저한테 전화를 하는 그런 어카운트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배달을 했던 금액이 2,200불까지 기억이 납니다.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 넘죠. 하루에 그 정도의 물건을 배달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미국은 더 거리가 멀죠. 굉장히 거리가 멀죠. 하루 왼종일 뛰어다니는데 굉장히 재밌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죠. 그게 또한 나의 모습을 좀 변화시켰습니다. 세일즈로 재미가 붙다 보니까 이 세일즈가 저한테는 5년 동안 세일즈만 하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한번 애터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애터미는 뭐냐면요, 제품을 통해서 꿈과 비전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꿈과 비전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제품만 전달이 되는 그러한 생활을 거의 4, 5년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비전과 꿈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초대도 없었고, 그 다음에 비전 제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도 없었고, 그런 게 저의 애터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나한테 제품 전달과 그 다음에 꿈과 비전 전달이 같이 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다시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풀타임 계속해서 전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 꿈의 전달이었습니다. 비전 제시, 꿈의 전달. 그리고 당국장이랑 같이 열심히 하면서 저희가 굳이 한국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지금 한국에 있는 이유는 이제 중간에 제 와이프가 굉장히 몸이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좀 심각한 그런 루푸스라는 병에 병명을 받고 한국으로 그냥 오게 됐는데요. 미국에서의 제 와이프의 모습은 정말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사경을 헤매던 때도 있었고요. 이멀전시를 밤낮 없이 들렸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남자가 아프면 엄마가 식구들을 케어를 하는데 그렇게 물론 어렵겠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파버리면 아빠가 식구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빠가. 그래서 아이들의 옷 입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게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참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를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해모인 20박스, 우리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세한 우리 국장님, 저희 와이프한테 해모인 20박스, 그 다음에 우리 테리손
본부장님 정말 많은 해모임을 주셨고요. 우리 김명자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해모임을 통해서 제 와이프가 또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한국에 지금 와 있는 제 와이프의 모습은 참 좋습니다. 많이 회복이 됐고요. 고쳐지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터미 해모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많은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콜드 마켓을 띄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펼치면서 좀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냐면, 세탁소를 하는 우리 수장장, 지금 현재 본부장인데 그 본부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본부장이 세탁소를 했는데 10년 동안 하다가 다시 10년을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고 1년을 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한테, 그 다음에 가게 주인한테 좋은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애터미로 전업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세탁소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본부장이, 수산장 본부장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뛰더라고요. 네트워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유니스 한이라는 지금 현재 스타마스터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성의수 스타마스터죠. 거기 나왔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모든 분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성의숙 사장님, 이리스한 사장님 벌써 여기서 세미나를 했죠. 그 모든 분들이 제 파트너들입니다. 제실적 파트너분들이죠. 이미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에 다 가 계신 분들입니다. 제 한쪽 포인트가, 그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포인트가 하루에 거의 많게는 4천만 포인트, 하루에 일어나는 포인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2천은 항상 넘고요. 애터미가 된다는 게 이미 처음부터 애터미는 되겠구나라고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글로벌로 알지 못하는 이름들, 정말 수많은 포인트들이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애터미가 진짜입니다. 애터미는 그거밖에 없어요. 제품, 이 제품이 너무 좋아. 감동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Save My Life 한번 보십시오. 해모임, 외국 사람들이 그 해모임에 대해서 테스트모니를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생명을 살렸고 내 남편의 건강이 너무너무 회복이 됐다. 암에 걸려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졌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며 이 해모임 테스트모니를 합니다. 그게 바로 애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품, 오직 제품력 하나만으로 선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거죠. 1만 시간의 법칙은 꼭 존재를 합니다. 제가 1만 시간 이상의 법칙이 저한테는 1만 시간이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이 애터미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행동과 내 어떤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려면 꼭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연아, 박지성, 그 다음에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 그 다음에 실력들, 프로가 되기까지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떤 1만 시간, 내가 투자하고 미치도록 그곳에 집중하는 순간 이루어진다는 거죠.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여기에 투자했을 때 내 성공과 그 다음에 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애터미에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 설렘이 있었습니까? 회장님이 간절하게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비전 제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설레임은 과연 있으셨습니까? 저한테 그 설레임은 5년 만에 왔습니다.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까지 많이 인생 시나리오를 듣고 수많은 회장님의 강의를 들어도 그게 내 가슴에 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 시나리오 강의를 듣는데요.
정말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회장님의 강의에서 감동받은 것도 있었지만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에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에서도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죠. 애터미에서 그때 제가 거듭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아, 제품만 팔러 다니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꿈과 비전을 전달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그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강의를 들었고 수많은 리더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한테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 맞아, 맞아. 그 자리에서는 내 머리로만 들렸지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질 않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거듭나니까 그러한 모든 게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 그 강의가 이런 거였구나. 아, 그 강의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였구나. 회장님의 강의가 이런 거였구나. 열심히 하지 마. 제발 장정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잘하는 거야. 잘. 이런 것들도 맞춰졌고요. 회장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아, 이러한 사업이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이미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 5년 동안의 세월은 정말 여러분들 겪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 가슴에 그냥 머리서만 앵앵거리는 게 아니고 내 가슴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마케팅 플랜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 플랜도 내 머릿속에서 30만, 70만, 150만, 240만, 600만, 2천만, 5천만 다 알아요. 아, 그러면 수당 얼마 받고 점수가 몇 점이고 다 알죠. 하지만 이게요, 내 가슴으로 오지 않으면 그게 점수로 끝나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30만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70만. 그죠? 나한테는 오직 30만밖에 없어. 머릿속에 오직 30만. 30만, 30만. 그것 맞추기 위해서 무진장의 애를 쓰시죠. 물론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5천만이에요. 5천만. 5천만이라는 그 상한선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가셔야 된다는 거죠. 30만만 생각하는 사람과 5천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상당히 내 모습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5천만 상한선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에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내 가슴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러한 설레임을 통해서 제가 이 설레임,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제품으로 설레임을 느끼셨다면, 와, 이 제품 너무너무 좋다. 가격도 싸고 절대 제품 절대 가격. 너무 좋은데? 이게 내게 설레임이었다면, 이제는 임페리얼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십시오. 10억. 원타임 보너스 10억. 그 다음에 임페리얼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하시라는 거죠. 저도 항상 그것을 상상합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돼서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의 태도, 그다음에 우리의 애터미에 대한 그런 결과물들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제 딸이 목욕을 시키고 드라이기로 죄송합니다.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는데 제 딸이 이런 질문을 아빠 왜? 아빠는 이삿짐이 좋아, 애터미가 좋아? 아,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때 나이가 별로 제 딸 나이가 별로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아, 이게요. 이 충격이 이 엄청난 큰 해머로 머리통을 탁 한 대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어린 제 딸도 안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살아갔던 가족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 200만 원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생활이 되겠는지요. 미국의 집세만 200만 원입니다. 제 집세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세일즈 마스터 오토를 통해서 나온 돈 부족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제 딸이 느끼는 거죠. 아빠, 이삿짐이 좋아? 애터미가 좋아? 이게 우리 딸의 최상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딸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아, 아빠는 아빠의 삶이 이삿짐으로 끝나는 게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아. 그리고 이삿짐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 그리고 아빠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엄마도 사랑하고, 아빠 스스로도 아빠를 사랑해. 우리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 가족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변할 수 있는 게 애텀이야, 애텀이. 너 지금 애터미 제품 쓰지? 애터미 제품 좋지? 이 제품이 우리 가족의 삶을, 그 다음에 너와 오빠, 사이먼의 삶을 어메이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아빠는 믿고 있어. 그래서 아빠는 이삿짐을 내려놓고 애터미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이 애터미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삶을 너희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그래서 아빠는 이 애터미를 하는 거야. 우리 딸아이가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게 어떤 말인지도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이가, 우리 아이린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 그러면서 둘이서 씁쓸한 웃음을 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요. 꿈의 공유가 애터미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뒤흔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그 다음에 뉴욕 그 매거진 뭐죠?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선정한 인물,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를 뽑으라고 하니까 바로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을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징기스칸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복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살인자. 보통은 정복자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 이 징기스칸이 왜 정복자라는 칭함을 받았을까요? 몽골 제국이 있었는데 이 몽골은 여러 부족이 있었어요. 이 여러 부족들이 서로 싸우고, 왜냐하면 유목민이었어요. 말, 양, 소, 닭 이러한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축을 들한테서 뺏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거기에 사는 다른 부족들을 데리고 와서 노비로 삼아야 됐고, 나의 종으로 삼아서 내 부족을 세를 늘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징기스칸, 테무친이죠. 그때 이름은 테무친이었습니다. 이 테무친이 아주 어릴 때에 자기 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죽고 자기 엄마랑 테무친이랑 징기스칸과 그 다음에 작은 그 부족들이 다른 부족들한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노비로 살아가게 되죠. 그 노비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노비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테무친이 거기서 노비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아주 멀리 산속으로 탈출을 하죠. 거기서 산속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시작하고 거기서 다시 자기 부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족을 점령하기 시작하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부족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확장하는 전쟁 속에서 100% 이 테무친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무친의 징기스칸의 이 위세를 막기 위해서 11부족이, 몽골의 11부족이 뭉칩니다. 그렇지만 이 11부족이 뭉쳤어도 이 징기스칸을 이기지를 못하죠. 그만큼 이 징기스칸의 위력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테무친이 1212년, 1213년이었나요? 그때 이 몽골 제국의 모든 부족을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징기스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이 모든 부족이 통합을 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그런 몽골 부족을 만들게 됐죠. 어느 날 언덕에 올라가서, 바람 부는 언덕에 올라가서 이 몽골 부족, 몽골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우리끼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 우리끼리는 더 이상 싸우고 약탈하는 그러한 일들은 범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징기스칸이 느낀 게 뭐였냐면, 아, 내가 여기서 평화롭다, 평화롭다라고 생각하고 외치고 있다면 더 이상 내 자녀들, 이 몽골의 부족, 내 민족들이 발전하지 않겠구나.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야 되겠구나 하고 거기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장수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중국, 아시아, 우리나라까지 아우릅니다.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저쪽 아랍 쪽까지 완전히 통합을 합니다. 나폴레옹, 그 다음에 알렉산더, 히틀러가 빼앗았던 그 세 사람이 빼앗았던 영토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이 징기스칸, 몽골 부족 이 징기스칸이 확장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 많은 땅을.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해가 떴다가 해가 져도 몽골의 땅, 징기스칸의 땅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냐는 거죠. 어느 날 한 장수가 기마병이 보초를 쓰다가 잠을 잡니다. 저녁에 깜박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상관한테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냐면 자기가 졸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어봅니다. 야, 네가 좋은 것을 누가 봤냐? 아니. 네가 좋은 것을 누가 아냐? 아니. 근데 왜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이 장수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잠깐 졸무로 인해서 내 군대, 내 가족, 내 부족, 내 나라가 아주 위험에 처해질 수 있었을 거다. 나의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부족들이 완전히 몰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몽골의 부족의 기마병이 잠을 잔다거나 잠을 잤을 때 그 법칙이 있습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니면 다른 나라 같으면 그래 정직하다, 정사창작 해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겠죠. 하지만 그 장수는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징기스칸이 자녀들을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제국을 위해서, 우리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 꿈이 앞으로 1000년 이상, 100년 이상, 1000년 이상의 그 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 꿈이 징기스칸의 꿈만이 아니고 모든 몽골 부족들의 꿈이 돼버린 거죠. 이 꿈의 공유가 거기서 일어난 거죠. 그 꿈의 공유가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해가 지지 않는 몽골 제국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10년 전에 박한길 회장님의 베풀고 공헌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자, 그 꿈을 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피를 토하면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모든 사람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동감하시나요? 그 꿈이 여러분들 가슴에도, 그 꿈이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계시나요? 정말 회장님의 모습을 봤을 때 볼품없는 분이셨습니다. 카니발 한 대, 노트북 한 대. 그것을 가지고
외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외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맞았습니다. 지금 현재 애터미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얼마만큼 애터미가 달라져 있는지. 이미 이 꿈은 회장님의 꿈이 아니고, 회장님의 꿈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꿈이 돼버렸습니다. 애터미인의 꿈이 돼버렸습니다. 이 꿈이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공유가 돼서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파트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의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이후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들고 나가실 겁니다. 또 나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왜 다단계를 하니?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면 속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웃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다단계를 하니? 왜 그 짓을 하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그 조롱과 비웃음 뒤에는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유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애터미의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그 다음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남자 장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과 감동이 넘치는 강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네, 가슴이 아마 다들 뜨거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장정관 샤론님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